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9.16포인트 48.35포인트 1.85% 하락한 2562.46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2.07포인트 2.56% 하락한 838.77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시장이 오늘 코스피의 경우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시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나스닥이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거의 한 9%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가 1년 만에 4,000선을 하회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강화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또 우려들이 한쪽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쉽게 그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뭐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보이고 있는 공포 심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나스닥 같은 상황에서는 투매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들, 뭐 아마존도 한 5%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가 넘게 빠졌어요. 뭐 테슬라도 어제 9% 넘게 빠졌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투매를 좀 불러오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그대로 그러한 흐름들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1월 이후에 2600선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확인이 됐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악재들이 중첩이 되면서 1월에 어떤 2600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550선까지 밀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미국 시장에서 또 마냥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내일 발표될 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요, 지난달이 역대 최고치였어요. 6.6%였는데 어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6.3%로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번 4월 CPI는 시장이 조금 기대하고 있는 대로 그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반등에 그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공포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심리들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6%가 넘게 빠졌어요. WTI가 6% 넘게 빠졌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 인도분 원유 공식 판매가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배럴당 103달러까지 빠졌고요. 여기에 중국의 그 봉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긴축에 대한 우려, 또 여기에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키는 것은 연준에 대한 지금 신뢰가 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시장과 연준의 어떤 지금 그 스탠스에 대해서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 계속해서 뭐 경제가 튼튼하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라는 이러한 그 근본적인 그런 좀 우려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그 4월 CPI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은 사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선물은 매도하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더라도 시장의 하락과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 만일 시장이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외국인은 어제도 뭐 2천억 정도 팔았고 코스피에서 오늘도 지금까지는 400억이에요. 매도세가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앞서 그 어떤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오늘의 하락 정도는 조금 이제 과한 측면이 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시장에서 캐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오늘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지금 그 지수의 하락을 좀 그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욕 증시가 어제 많이 빠졌지만은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 좀 선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좀 일제히 선반영을 했죠. 결국 아시아 시장이 먼저 빠졌고 유럽이나 뉴욕 증시가 빠졌고 우리가 다시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 부분을 또 받아서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아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양시장 봤을 때 거의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오늘은 뭐 양시장 합쳐가지고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성장 업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쪽이 낙폭이 크고요. 최근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낙폭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확실히 이제 좀 낙폭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낙폭은 이제 1% 내외,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보합권이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이 부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대로 시장과 어떤 연준의 스탠스와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4월 동안에 이제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국면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점 매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든지 뭔가 계기만 주어진다면 또는 수급의 어떤 흐름만 조금 바뀐다면은 언제든지 지금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공포심리도 극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악재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런 뉴욕 증시의 하락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중국 봉쇄 장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1차적으로 어떤 그 반등의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바닥이 깨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오늘 뭐 2550선까지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2550선이 단기 바닥이 될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다면은 역시 시장은 일단 낙폭이 단기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떤 접근은 다시 한번 낙폭 과대에 대한 접근,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런 확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은 조심스럽게 바닥에서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빠질 때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공포를 자극하는데, 결국은 분명히 최근에 어떤 국내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선반영된 측면, 과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어떤 저점에서의 어떤 접근, 이런 그 대응 전략은 이제는 서서히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 시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